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무사업계 원로로서 어떤 견해를 좀 갖고 계세요? 그 10년 전부터 계속 중요성을 갖고 있었죠. 왜냐면 이제 전자등교 관련해서 어떤 회원님들은 그거 막을 일이 아닙니다. 네. 앞으로 온라인 이렇게 전개될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 협회장님 이제 나오실 때 보면 공약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법무사의 뭐 비송 사건들이 있고 뭐 또 뭐 본직 확인제, 전자등기 시대에 의한 이런 대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무사업계 원로로서 어떤 견해를 좀 갖고 계세요? 우선 근래 뭐 10년 동안 계속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본직 본인 확인이지 네, 않습니까? 법무사법의 해석만으로도 본직 본인을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뭐 그 견해에 뭐 동의하는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서류가 작성할 적에 법무사가 직접 작성하기는 드물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직원이 서너 명만 돼도 그렇게 못해요, 사실. 뭐 중개사무실을 법무사가 다 나갈 수도 없는 거. 요새 현장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네. 법무사가 다 다니면서 무슨 재주로 그 서명을 받겠습니까? 전자등기와 관련돼서는 본직 확인하면 물론 많이 불편하고 속으로 그걸 불편해하는 법무사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본직 확인이라는 건 이런 거죠. 당사자의 실제 그 당사자가 맞는지, 본인이 맞는지, 그리고 본인이 의사를 표현했는지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를 누가 하느냐? 그걸 법무사가 직접 하면은 법무사 본직이 확인하는 거니까 네. 본직 확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네, 그 10년 전부터 계속 중요성을 갖고 있었죠. 왜냐면 이제 전자등기 관련돼서. 왜 전자등기와 관련돼서 그게 중요하냐 하면은 전자등기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당사자를 확인하는 거 틀려서 전자적으로 확인하니까 사실 공인인증서를 누가 가지고 누가 쓰는지 이런 거 확인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모르죠. 리스크가 커지겠죠, 등기에 있어서. 그렇죠. 그 위변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대면보다는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한다든가 당사자의 의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본직이 직접 본인을 확인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진정성도 확보하고 법무사의 역할도 중요성을 거기다 하나 집어넣자. 왜냐면 온라인 등기, 전자등기가 되면서 법무사의 역할이 어디쯤인지가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법무사업계에서 본직 본인 확인은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이제 전자등기 온라인 등기라고 그랬는데요. 네. 법무사업계에서 그때 이제 시기적으로 많이 이걸 놓친 거예요. 등기부 전산화부터 시작했잖아요. 일단 네, 전산 맞아요. 작업으로. 그걸 대성공을 했다 그러고 등기부 전산화 작업에서 이제 그 다음에 온라인 등기로 넘어가는 단계. 네. 사실 이제 대법원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았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적극적인 좀 모션을 취했으면은 등기에 온라인 등기에 법무사 전속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업계에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온라인 등기를 못하게 좀 막자, 아니면은 지연시키자 이런 쪽이 굉장히 강했어요. 좀 생각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이제 안타까워서 대한법무사협회 여섯 때 번째. 내가 지방회장을 하면서 정보위원회를 창설을 했죠. 최초의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내가 맡았죠. 지방회장은 겸임해서 초대 정보위원장이지. 근데 이제 그 정보위원회를 창설한 목적이 우리 업무의 전산화. 그때 협회원피가 처음 생겼어요. 그때 전산 쪽에 이제 맹장했던 분들이 몇 분 참여해서 토요일 날 되면 이제 나와서 하루 종일 공부를 했지. 그럼 이제 거기 원로 회원들이 일어나서 그거 왜 합니까? 정보원에서는 막으세요. 그러면 어떤 회원님들은 그거 막을 일이 아닙니다. 네. 앞으로 온라인 이렇게 전개될 겁니다. 그 분위기가 우리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지금 한창 그쪽에 힘을 실어가는데 법무사업계 이렇게 분위기가 그러면은 파트너 삼기 어렵잖아. 적극적으로 전자등기를 같이 연구하고 여기에 자격사의 역할을 어느 방향으로 강화시키고 참여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끄떡하고 막아 하지 마라 이러는데 그게 잘 되겠어?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그 공부를 같이 정보위원들을 하면서 이거 막을 일이 아닙니다. 전자등기화에 앞장서면서도 법무사의 등기의 역할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근데 뭐 현재도 지금 계속 과도기고 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진행되고 있으니까. 전자등기를 하지 말자 이런 말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사업자 단체잖아요. 그렇죠. 자기 헌신으로 조직을 살리겠다는 열정이 당연히 적어. 저기는 10명만 모여도 큰 힘이 돼요. 근데 여기는 100명이 있는데 그만큼 힘을 못 써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럼 관심이 없어요, 다들. 그렇죠. 바로 그 사업자 단체, 사업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직에는 새물이 들어와야 조직의 흐름이 원활해지는 거고 새로운 분들이 비판을 강력하게 하려면은 새로운 분들이 문제를 바라보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업계에서 지금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바라보고 분석하고 공부를 하느냐?
파이팅 넘치는 이제 후배 법무사의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제 업계를 들어오면 우리가 공부했을 때 봤던 그런 뭔가 생각과 현실이 너무 괴리감이 큰 그렇지.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법무사의 어떤 업무 영역과 관련된 어떤 입법 활동이 있는 것 같고 한 가지는 홍보가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입법은 또 이렇게 약간 높으신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홍보가 너무 약한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법무사 업계에서 어떤 법무사의 홍보를 위해서 과연 누가 노력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많은 좀 아쉬움과 좌절감을 느끼고도 있고 저는 진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또 이런 홍보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목소리를 하지만 또 업계에 관심이 별로 없게 해서 저도 많은 이런 좀 부딪힘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도 20년 전에도 같은 얘기를 했고 지금도 같은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면은 네. 달라진 게 없느냐? 네. 있다니까요. 네. 법무사 TV도 하잖아. 네. 개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방향성. 뭘 개혁할까요? 그럴 때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은 방향성이에요. 두 번째는 속도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개혁을 갖다가 방향을 빨리 잡고 방향이 잡혔으면 그걸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하느냐가 개혁의 요체예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개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개혁을 합니다. 해봐야 방향성이 잘못되고 오히려 후퇴를 해. 그리고 개혁이 지지부진하면은 이미 세상의 흐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방향성과 속도감이 개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